반짝반짝 빛나는 책모닝 793일차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화장실 가야 할 때 가야 한다. 241페이지죠. 네, 밑에서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뭐 그렇네요. 그렇죠? 음, 뭐 이제 위에서 세 번째 다시 읽어볼까요? 매우 성공적인 사람들이 세계에서 경쟁은 존재하지도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능하고 기량이 부족하고 평범하고 일을 완전히 대충 하는 수준에서는 경쟁이 엄청나다는 거. 대충 할 때는 경쟁을 한다는 거. 왜? 내가 지금 안 하고 있는 걸 내가 알거든. 그러니까 내가 안 하고 있어서 내가 뒤처지면 어떡하지? 하는 그런 두려움, 불안감 때문에 이제 경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경쟁에 대해 대부분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는 완전히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스스로에게 하는 것이라는 거. 그래서 우리에게는 부채가 아니라 자산이 되도록 바꿔 놓을 수 있는 인간의 본성의 기본 특징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채가 아니라 자산이 되도록 하는 거. 제가 요새 이게 우리 사업이 자산이 되도록 하는 게 무엇인지 진짜 너무 쉬운데 그렇게 알려주셨는데 받아들일 생각을 이제 못했던 거, 그만큼 받아들일 수 있는 그 의식이 이제 안 되었던 것 같아요. 근데 너무 쉬운데. 그래서 이제 그걸 받아들이고 나니까 진짜 쉬운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행동으로 이제 옮겨지는 어떤 그런 단계에 있는데, 어쨌든 기본 특징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급하다는 점과 쉽게 불만을 느낀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부채가 아니라 근데 조급하다는 점과 쉽게 불만을 느낀다는 거. 쉽게 불만을 느끼고 조급하다. 이것만 빼면 되는데, 그쵸? 그래서 세상에서 성과 있게 일하는 법만이 아니라 이런 본성에 대해서도 알아두면 내가 쉽게 조급하다. 조급해서 그냥 이러나 저러나 될 거라는 거를 믿고 편안해져야 되는데 조급함이 들어오면서 오히려 잘 될 수 있는 일을 망치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본성에 대해서도 알아두면 앞으로는 그런 본성이 우리에게 도움될 것으로 믿어도 좋습니다. 아, 이런 본성이 있구나. 불만을 느끼는 거, 조급함을 쉽게 느끼는 거. 조급하다는 점과 쉽게 불만을 느끼는 것을 두 가지만 내 본성으로, 에고로서 마음에 이게 있죠. 그래서 이것만 느끼고 있다면, 이것만 차린다면 도움이 되는 거죠. 모르면 내가 어디서 길을 잃었는지 모르고 그냥 가는 거예요. 내가 서울을 가는데 대구에서 어디서 길을 잃었는지 뺑글뺑글 강원도로 저 위에 올라가는지 모르고 있어. 저 도착해서 뭐지? 할 수 있어요. 근데 내가 가다가 길이 잘못된 것 같아 하고 알아차리는 순간 다시 아마 내비게이션을 찍고 다시 갈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런 것들이 조급함이 있고 쉽게 불만을 느끼고 모든 에고는 마음은요 불만을 느껴요. 느낄 수밖에 없어요. 불만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게 근데 불만으로 빠져들고 있는지조차 모르죠. 완전히 힘들어져 가지고 불평불만이 나올 때는요.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럴 때 빨리 좀 뭔가 좀 앞서 나가고 있는 사람들을 만나서 그런 분들을 만나서 그런 사람을 만나서 내가 뭐 왜 이러고 있지 헤매고 있지라는 거를 점검하고 이해하고 빨리 이해라는 게 그 사람한테 이해하는 게 아니라 이게 제대로 안내해주는 길 안내를 할 때 저기 할아버지하고 허술한 사람이 살아 있는데 거기 완전히 겉에 보일 때는 막 허름해 보여. 길이 막 응? 어디 헤맨 것 같은데 그래서 헤맸을 때 딱 이게 어느 길 이쪽으로 가는 게 맞나요? 했을 때 이쪽으로 가는 게 맞습니다 했을 때 어때요? 허름하니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동네 완전히 오래 사는 분이에요. 그럼 어때요? 이쪽으로 가는 거가 아니라 저쪽으로 가는 겁니다라고 했을 때 이해해야지. 아이고 생긴 거 꼬라지하고 지가 뭘 한다고 이러고 딴 데로 가요. 될까요?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거나 똑같다. 그렇게 예를 들었지만 실상에서의 이 살고 있는 이 상황들을 내가 어떻게 판단하고 있느냐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렇지만 대다수 업체들에게 그런 본성은 큰 장애이자
큰 장애이자 자기들의 부족함 대신에 고객이나 의뢰인을 탓하기 위한 가장 큰 핑곗거리로 들어갑니다. 그렇죠? 대다수 업체들에게 그런 본성은 큰 장애인데 어떤 장애? 어떤 것이 장애예요? 조급함. 내가 조급하지 않나? 조급한 거예요. 아, 그냥 조급하구나. 조급하다 보니까 조급하다는 건 불안하다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바라는 마음이 있고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사람을 만나다 보니까 자부심이 들어가는 거고 자부심이 들어가는 거.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쉽게 불만이 들어가다 보니까 큰 장애 이거는 큰 업체에서만의 장애가 아니라 이런 본성은 나에게 장애인 거예요. 길을 막는 거죠. 자기들이 부족한 대신에 내가 부족한 대신에 어떻게 해요? 그걸 보나요? 아유, 에고는 내가 옳다예요. 내가 옳고 선생님도 이상하고요. 제가 어제 깜짝 놀랐잖아요. 미팅을 하는데. 아니, 어떻게 이렇게. 근데 이분은 그래도 다행히 그게 아니야. 그러면 어쨌든 제 말도 제 흉도 볼 거예요. 제가 안 봐도 뻔해요. 저에 대한 불평불만 많죠. 안 봐도 뻔해요. 안 봐도 불평불만 많을 거라는 건 알아요. 그런데 미팅을 하잖아요. 그럼 또 이해해요. 이해하시는 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또 이제 또 알려드리는 대로는 또 하시더라고요. 근데 왜 이 근본이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는 아직까지는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어제 설명을 좀 드렸는데. 그래서 자기가 부족하고 내가 힘들 때, 그래서 제가 딱 알았죠. 아, 이분이 되게 힘들구나. 많이 힘들구나라는 걸 알았어요. 전보다 더 부정적으로 막 얘기를 하시길래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보니까, 아, 힘드시구나. 힘드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해보세요. 그랬는데 이제 어제 하시더라고요. 너무 참 감사하죠. 나한테 대한 불평불만도 많으실 텐데 그래도 안내했을 때 따라 하시는 그 모습이 참 또 안내해 주시고 싶고 또 안내해 주고 싶고 막 그런 마음이 들어요. 저도 사람인지라 안 들으면 안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 마음이 있는데 아유 그게 아니지. 그래 힘들어서 저러지. 뭐 어쩌지. 계속 아침에 일어나면 이제 전날 미팅하고 막 여러 가지 일들이 있잖아요. 한두 명 만나는 게 아니라 이 안에서도 이해하고 가시는 분들은 또 이제 해주고 싶고 막 이런 마음인데 저도 사람인지라 뭐 어쩌고 저쩌고 막 이러고 가리키고 나가고 막 이래요. 그러면 이제 제가 제 거를 자꾸 내려놓으려고 하자. 가리키는 건 내 거다. 교만함을 내려놔야 된다. 가리키는 게 내 거다. 계속 이제 아직 그게 확 내려지지는 않죠. 근데 막 속에서 막 올라오죠. 지가 어디 사업을 오래 해봤나, 뭐 했나, 뭐 했나, 막 계속 올라옵니다, 막. 지가, 아이고, 하면서 막 비난하는 마음이 올라오잖아요. 근데 그 비난이 내 자부심 때문에 내가 나를 비난하는 것이 올라오는구나. 또 내려놔요. 또 올라와요. 또 내려놔요. 계속 해요. 그냥 계속. 그래도 어쨌든 알려드리는 대로 자기들의 부족함 대신에 고객이나 의뢰인을 안내해주는 사람의 탓하기 위해서 가장 큰 핑곗거리를 댄다는 거죠. 탓하기 위해서. 내 거 아니야 하고 딱 어떻게 딱 던져버리죠. 내 생각을 밖에다가 딱 던지는 거예요. 두려운 거를, 조급함 때문에 안 이루어지는 걸 던져버리고, 쉽게 불만을 느끼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보기 싫어서 던져버리는 거. 상대방한테, 의뢰인한테, 나의 길을 안내해주는, 영적인 길을 안내해주는데 의심을 하면 안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제 사례 몇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그 주된 목적은 마음속으로 비슷한 체험을 함으로써 문제의 중요성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문제의 중요성을 이해한대요. 우리 삶에서는 언제든 다음 시나리오와 같은 일이 집이나 일터에서 몇 번이고 벌어질 수 있습니다. 어느 회사에 전화를 걸고 통화 중이라 대기합니다. 이들은 왜 전화 회선을 더 늘리지 않을까요? 아마도 최저임금을 벌고 있을 무능한 전화 교환원이 어떻게 해서든 우리의 전화를 끊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예전 거라서 이제 전화가 많고 지금은 뭐 전화하면 통화하고 싶은데도 막 그냥 ARS로 넘어가고 막 이러더라고요. 같이 동시에 그냥 기계가 같이 하는데 컴퓨터랑 그렇죠. 무능한 전화 교환원이 어떻게 해서든 우리의 전화를 끊어주는 거고 그러면 우리는 마침내 담당자에게 연결될 때까지 다시 전화를 걸어야 합니다. 이미 우리는 기다리는 일에 짜증이 났습니다. 우리와 마침내 연결된 사람은 업무에 대해 사실상 아무것도 모릅니다. 전화 교환원은 전화 교환원일 뿐이라고 여기는 회사들이 많습니다. 이런 회사들은 전화 교환원이 성공의 열쇠라는 점, 전화 받는 사람의 전체적인 태도에 성공과 실패가 달려 있다는 점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성공의 열쇠. 회사들은 회사와 고객과 연결시켜주는 게 전화 교환원이잖아요. 제가 어제도 또 어느 분하고 통화를 작년 초반에 3, 4월인지 언제인지 모르겠어요. 작년 초반에 만났다가 지금 벌써 1년이 넘게 이제 못 만나고 계신 분이 있는 거예요. 중간중간에 전화를 했거든요. 만나자, 만나자. 그랬더니 안 만나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또 만나자, 만나자. 왜 이렇게 만나기가 힘드냐 그러고 그랬더니 이제 어제는 전화가 왔어요. 이게 전화가 왔는데 제가 중간에 연결시켜주는 성공의 열쇠잖아요. 근데 여러 가지 생각은 있어요. 이제 전화를 이제 이렇게 해서 통화를 하니까 뭐 자기 얘기를 뭐 집안 얘기도 하시고 막 하더라고요. 뭐 이래서 이랬고 저랬고 뭐 얘기를 막 하시더니 결국 이제 나중에 제가 그때 만났을 때 저한테 기분 나빴던 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때 제가 그냥 뭐 그 제가 느꼈던 어떤 그게 이제 저는 예전에 이걸 7년 전에 강의를 같이 들었었거든요. 그때 되게 많이 힘드셨어요. 근데 그 문제가 이 수업을 들으면서, 선생님 수업을 들으면서 어느 정도 좀 해결이 굉장히 많이 됐어요. 좀 편안해졌어요. 그러고 나서 안 듣는 거예요. 7년째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듣자, 들어봅시다, 들어봅시다. 계속 7년째 계속 얘기를 하거든요. 계속. 또 듣자. 왜냐면 공부를 해야 되는 영혼인 것 같고, 그 전에 했던 그 남자분을 만났던 분을 헤어졌지만 다시 만난 분이 똑같은 패턴의 환경에 있으신 분을 또 만났어요. 그럼 그 전에 그분과 먼저 만났던 분과 일어났었던 것 때문에 힘드셨던 게 있거든요. 이분하고 또 새로운 사람을 만났으면 내 문제가 해결이 안 된 것 때문에 또 일어날 것이 눈에 보이는 거죠. 저는 그냥 그런 거 정도는 좀 보이잖아요. 왜 이게 해결이 안 됐으니까. 그래서 그것도 있고 그냥 어쨌든지 간에 또 중간에 굉장히 고마운 역할도 해주신 게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놓지 못하고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어제는 제가 막 실수를 했나 봐요. 아유, 그 스님들이 이런 부분들은 잘 모르더라. 뭐 이런 너무 잘난 척을 했나 봐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자기가 오랫동안 엄마도 갖고 있는 그 종교를 제가 무시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죄송하다고 보냈어요. 아침에 또 일어나서 또 떠오르는 거예요. 또 보냈어요. 너무 나 때문에. 그래서 제가 성공의 열쇠라는 게 회사와 전화 교환원이 회사와 고객들을 연결시키는 성공의 열쇠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전화 받는 사람들의 전체적인 태도에 성공과 실패가 달려 있다는 거잖아요. 전화 받는 사람이, 전화 교환원이. 그렇죠. 회사와 연결시켜주는 고객에. 그래서 그걸 생각하면서 제가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이 의식 아카데미를 중간에 연결시켜주는 사람인데,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 생각은 있어요. 그분이 그때 상태가 떠오르는 거예요. 굉장히 이제 이렇게 그런 건 있어요. 이게 약간 피하고 싶어 하는 어떤 상태 뭐 이런 것들도 있고 상황이 막 그런 게 있었어요. 근데 뭐 그거는 그거고 어쨌든 제가 꼬투리가 잡힐 일. 그러니까 불만을 던질 수 있는 어떤 계기를 뭔가를 마련해 준 거예요. 불만을 던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준 거죠. 그래서 일단 제가 그냥 죄송하다고 했어요. 미안하다고. 미안하다고 사과를 했어요. 네, 그래서 미안하다고 사과를 했는데 나중에는 통쾌해하는 거예요.
통쾌하는데 내가 그래서 시원하다 하면서 막 뒤에는 뭐 늦게 얘기했느니 뭐 어쨌느니 막 이러더니 나중에는 시원하다고 얘기하길래 옛날 같았으면은 막 이제 배운 대로 또 뭐라고 얘기했을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말씀도 떠오르더라고요. 아직 저도 뭐 이제 이렇게 앞에서 30분을 떠들고 얘기하지만 아직 그냥 선생님 말씀이 좋아서 제가 좀 그래도 그나마 그래도 남편을 다 내려놓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옛날에 바라보는 그 마음과는 지금 많이 바뀌어가고 있고 그래서 그게 좋아서 같이 나누려고 이제 저도 계속 바뀌어가고 있는 과정에 있는데 그걸 나누는 건데 그 말씀이 생각이 떠오르는 거야. 영적으로는 이기는 게 지는 거다. 이기려고 하지 마라라는 그런 말씀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저 모습이 아우 뭐 저도 뭐 하려고 그러면 그걸 받아쳐가지고 하고 싶은 말이야. 이제 많겠죠. 근데 딱 그냥 하는 순간 그냥 그러면서 제가 그 전에 저한테 또 예전에 이제 같이 여행을 갔을 때 제가 너무 조금 또 힘들었었던 게 있어가지고 그때 너무 힘들었었던 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좀 뭔가 첫 여행이었었는데 도움을 주지 못한 거에 대한 여러 가지가 있겠구나. 그래. 아침에 또 그래서 미안하다고 또 한 번 또 보냈어요. 그냥 진심으로 또 보냈어요. 뭐 그뒤 그냥 또 그렇다고 해서 내가 삐져서 안 만날 게 아니라 그래도 또 만나고 그래도 또 만나서 또 그래도 만나서 얘기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또 드는 거예요. 그를 위해서. 나를 보고 이 뭔가 이렇게 불만을 가지고 뒤로 멀어져 가고 있고 뭐 시간이 걸리든 안 걸리든 또 올 타이밍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새초롬에 있으면 올 타이밍이 와도 못 오잖아요. 저한테 또 했던 그게 나중에 에고가 알아차리면. 그래서 제가 아이고 그래 그냥 잘 좋은 관계로 또 유지를 하고 있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 말씀은 선생님이 고통에서 벗어나는 게 이런 거라는 어떤 경험을 하신 거를 알려주시는데 중간에 제가 이렇게 전화 교환원, 그죠? 고객과 또 연결시켜주는 회사와 연결시켜주는 것 같이 선생님 말씀을 이분들이 들어야 될 분들과 연결시켜주는데 내가 참 잘해야 되겠구나. 근데 참 잘해야 된다는 너무 또 그걸 가지고 있어도 아직은 저도 제 문제가 걸리면은 잘 못해요. 이제 저하고 딱 제 문제가 탁 걸렸어. 여러분들하고. 그럼 제가 또 이제 탁 그냥 꼬꾸라지고 막 이제 막 투사가 들어가고 이제 믿음 체계가 신념이 아직 해결 안 된 거는 그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요번에는 제가 이제 명상 시간에 선생님이 적어보라는 거예요. 나가 누구인지. 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성공은 무엇인지 세 가지 적어보라고 얘기하시는 나 하니까 뭐라고 나온지 아세요? 나. 잘하는 게 없다. 그게 먼저 잘하는 게 없다. 이거부터 나가는 거야. 나 뭐지? 내가 뭐지? 근원에서 아직도 잘하는 게 없다라는 게 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잘하는 게 없다. 그러나 운은 있다. 운이 있다는 건 또 들어가요. 잘하는 게 없지만 운이 있어서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을 만났고 지금 하고 있는 공부를 만나게 된 것이다라는 건 있는 거야. 근데 앞에 뭐예요? 나는 잘하는 게 없다. 그러니까 너무 잘하는 사람, 잘하는 게 없다라는 걸 그래도 공부를 하면서 어느 정도는 그래 이거 아니지 이거 아니지 하고 막 가다가 갑자기 잘하는 게 없다를 확 해결하라고 하는지 정말 굉장히 뛰어난 분이 탁 나타나면서 제가 그냥 몇 달 이렇게 흔들렸어요. 되게 많이 흔들렸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를 이제 10월부로 다 정리가 되면서 이제 또 제대로 이제 사업을 안내할 수 있는 기본에 충실하고 내가 배웠던 게 이건데 그걸 몰랐구나. 헷갈렸구나. 내가 나는 잘하는 게 없다라는 그 신념 때문에 헷갈렸는 거야. 근데 요번에 잘하는 게 없다는 거로 인해서 흔들렸는 거를 이제는 이제 암만 강력한 게 와도 이제 흔들림이 없이 이렇게 가겠구나. 정말 쉬운 게 무엇인지 이제 그런 것들이 들어오더라고요. 사업에 관련된 것도 엄청나게 들어와요. 그래서 제가 요새는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를 계속 하는 거예요. 뭐 요새 계속 있잖아요. 9월 말부터 아이고 미안해 미안해 아이고 미안해 지금 막 계속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계속 하는 거예요.
아유, 또 어제도 또 이제 어떤 분이 또 갑자기 이름이 처음 보는 생전 처음 보는 이름으로 해가지고 뭐가 톡이 온 거예요. 장문으로 온 거예요. 이게 무슨 스팸이야 뭐야 무슨 뭐지 하면서 모르는 남자 이름 같더라고요. 근데 여자분인데 이제 뭐라고 톡이 왔어요. 언니 하면서 있잖아요. 언니가 정말 미워했는 누굽니다라고 해서 톡이 온 거예요. 그럼 뭐지 하고 오래 보니까 진짜 제가 몇 년, 7년 전 언제죠? 2015년 정도 됐을 거야. 한 7년 전? 정말 너무너무 이제 남편, 그때는 남편 때문에 힘들었을 때, 진짜 힘들었을 때, 그때 이제 2015년도였었어요. 그때 이제 엄청나게 제가 막 투사죠. 내 것을 저기다가 던진 거니까 밖에 있는 상황이 어떻게 됐든 내 것을 던진 거라는 걸 이제 지금 제가 받아들이잖아요. 근데 자꾸 이제 헷갈리죠. 근데 아 이것도 내 거지. 아 자꾸 저 사람이 날 뭔가 가리키는 것 같네. 아 내가 가리키고 싶어서 가리키고 있네. 자부심이네. 내 거를 자꾸 내려놓는 이제 지금은 좀 더 투사 내 생각을 밖으로 던진 걸 내 안으로 가져오는 어떤 그런 걸 좀 더 하고 있는데 근데 이제 어떻게 됐든지 간에 '아 그때는 내가 그랬겠구나.' 싶어서 아이고 그냥 제가 막 보고 싶다고 그랬더니 이제 어제 잠깐 전화 통화를 하고 전화한다더니 안 하더라고요. 아직 불편함이 남아 있겠죠. 제가 엄청 미워했으니까. 근데 이제 어쨌든 근데 좋은 기회인 거예요 저는. 제가 엄청 미워했기 내 생각 때문에 내가 엄청 미워한 거잖아요. 내 생각 때문에 내가 나를 미워했기 때문에 그 업을 제가 이렇게 지어 놨던 게 있는데 업을 좀 해소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만들어졌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미워하고 싸우고 헤어졌어.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을 못 만나거나 돌아가셨거나 그랬을 때는 그 에너지 장에서 해라라고 하셨거든요. 근데 만나서 하면 더 좋은 거죠. 근데 이제 만날 수 있는 계기가 또 이제 만들어졌더라고요. 너무 감사하죠. 주변에 어떤 그렇게 만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신 분들도 계시고 혼자만이 그분이 뿅 해서 이렇게 온 게 아니거든요. 그걸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감사하구나. 그래서 잘 한 생각이 전에 7년 전에 쌓아놓은 업을 좀 잘 풀어야 되겠다 해서 아이고 또 그래서 요새는 반성을 해야 되는 때이구나 제가. 반성할 때인가 봐요. 전에 뿌려놨던 그래서 야 이거 내가 사과해야 돼. 저녁에 통화하면서도 사과해야 되고 또 어제 그 전에 통화했는 것도 또 사과해야 되고 그 전에 했던 사람은 또 걸리는데 또 뭐지? 그래 내가 자부심을 내려놔야 된다. 내가 이 에고가 한 것이 아닌데 에고가 했다고 생각하니까 이 에고가 아닌데 그러면서 자꾸 있잖아요. 내 마음이 내가 이것이 했다고 생각하면서 이게 했다고 내가 했다고 자꾸 잘난 척하니까 그게 걸리는 거죠. 그런 것들을 제가 요새 반성해야 되는 시기인가 봐요. 그래 가지고 반성을 그냥 계속하면서 그러니까 죄책감이 아니라 그때는 뻔뻔해 보일 수 처음에는 뻔뻔해 보였어요. 제가 인제 그런 것들을 선생님이 말씀을 "그건 뭐지? 약간 뻔뻔한 느낌이 있는데 이거 괜찮은 건가?" 하는 느낌이 있었거든요. 선생님 강의 들으면서도. 근데 인제 지금은 뻔뻔한 게 아니라 그때는 그 의식이 그랬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렇잖아요. 지나간 거 후회해도 소용이 없잖아요. 강물이 흘러가는데 지나간 강물 붙들고 다시 끌어다가 올 수도 없는 거고 강물도 흘러가 버리는데 이 에너지가 흘러갔는데 그 죄책감을 가지고 있은들 그때는 내가 의식이 그래서 그랬고 야 지금 만나서 어떻게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그쵸. 그게 진심으로 내가 너무 어제 또 전화로 해서 막 그렇게 스님 얘기하면서 그분도 내가 너무 그 밑에 내면에는 사업을 시키고 싶어 하는 그 마음 때문에 그게 또 이런 것들도 있었고 판단 분별하는 내가 있어서 거기에 내가 또 판단 분별하는 그게 인제 날라오는 내 정신 세계에서 내가 그래서 걸려서 '내가 이렇게 됐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요새는 되게 또 재밌는 그런 시간이 계속 있더라고요. 근데 또 다행히도 놓아버린 방이 있어서 그때그때 올려서 또 놓아버림을 할 수 있는 그게 엄청난 놓아버림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진짜 놓아버림을 함으로 해서 깨달을 수 있는 어떤 그 각성할 수 있는 엄청난 시간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근데 넣어달라 해놔놓고 하지도 않고 뭐 이렇게 하는데, 놓아버림을 내 생각을, 왜 내 생각의 정신세계로 지금 현실에 있는 것들을 경험하려고 하기 때문에 내 생각을 내려놓는 거, 순간순간 내려놨을 때도 에너지가 달라지는 거를 느, 느껴지시죠? 하시는 분들은 느껴지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놓아버린 방이 있어서 그나마 저는 또, 그때그때 뭔가 이게, 그러니까 제가 막 이렇게 뭔가 압이 올라오고 막 그랬을 때 어디다 막 얘기하고 싶어 하고 막 이랬던 게 있었어요. 근데 요새는 혼자 있는 법도 터득할 수 있는 게 혼자 있으면 공부하고, 혼자 있으면 나한테 이 피부 가꾸고, 혼자서 생각하고 공부하고, 또 다른데 그냥 또 전화해서 또 전화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압이 막 찼을 때 이거 어떡하지 했을 때 뭐예요? 놓아버린 방에 놓아버리니까 괜찮은 거예요. 압이 막 찼을 때 이거 어떡하지 하는 거예요. 순분 어머니 어디 가시는 거야? 지금 지나가시고 계시네. 순분 어머니 뭐 하시는 거야? 지금 일어나 놓고. 에? 어디 돌아다니고 계신 거야? 순분 어머니. 에? 안 주무시는 것도 아니면서. 어디 주무시지도 않으면서 일어나가지고 뒤에 막 돌아다니고 계시고 계시네. 순분 어머니. 나 내 마음대로 할 거야 그러셨대요. 그러더니만 아유 웃어 죽겠다. 예. 그래서 어쨌든 요새는 그런 생각. 그래서 성공의 열쇠를 연결시켜 주는 중간 역할을 하는 내가, 내 문제가 해결돼야 또 제대로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치유사가 뭐예요? 내가 치유가 되면서, 뭐 박사라고 다 치유가 됐나요? 그쵸? 치유사 박사가 아니라 박사 과정을, 수료증을 받아도 수료를 했잖아요. 수료를 했으면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내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되는 단계인 것 같아요. 본격적으로 진입이 들어간 단계인 거지, 수료증을 줬다고 해서 끝이 아니라 계속 이렇게 해야 되는 어떤 그런 입장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요새는 그래도 내 모습을 보고 있기 때문에 내가 진정성 있게 정말 더 그들에게 와닿는 그런 모습들이 되어야 되는구나라는 거가 이제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계속 공부하는 거예요. 저도 뭐 아주 신념이 그냥 뭐 다 해결을 해 가면서 과정인 거죠. 예, 그래서 하여튼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성공과 실패에 달려 있다라는 게 내가 중간 과정을 하는 나이구나라는 거죠. 그래서 이어서 신용카드 후불 조건으로 열심히 상품을 주문하고 나면 그제야 그 특정 신용카드는 받지 않는다고 알려줍니다. 그래서 아니면 원하는 물건들이 죄다 품절이거나 주문이 밀려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물건값 지불로 사람들을 힘들게 합니다. 작은 물품이어서 청구서를 동봉해 택배로 발송해 주길 원하면 신용거래부터 신청해야 한다고 알려줍니다. 이 회사는 돈 벌기에 급급한 작은 곳인데 반해 우리는 4, 50년쯤 되는 기간 동안 업계에서 상당한 위치를 차지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그쪽에서 먼저 말없이 컴퓨터로 신용조회 서비스에 접속해 우리가 신용 거래하기에 적절한 상대인지 알아보아야 마땅할 것입니다. 지금은 신용거래 조회하고 이렇게 아마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이게 오래전에 쓰신 거잖아요. 제 글을 홈킨스 박사님께서 91년도에요. 32년이 된 거예요. 그래서 보아하니 이들은 이 신용조회 서비스 비용을 아끼고 싶은 모양입니다. 그땐 그랬는데 지금은 달라졌습니다. 이렇게 고객을 기분 상하게 함으로써 이들은 자동화된 신용조회 서비스를 매달 이용하는 비용보다 더 큰 돈을 잃습니다. 중간 과정에서 시간 낭비하고 나중에 얘기하면 기분 나빠서 끊고 하는데, 중간 과정에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기분 상하지 않게 하는 거. 저도 그렇고 들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저희 사업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중간 과정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 이기적으로 한다면 그들에게 기회가 안 가는 거잖아요. 선생님 말씀을 듣게끔 하는 이 좋은 기회를 우리가 어떻게 해요? 예, 내가 너무 이기심 때문에 그들에게 못 듣게 하고 있진 않은지. 그래서 제가 먼저 더 그가 정말 공부했으면 좋겠다는, 뭐 어떤 투자를 하든 공부했으면 좋겠다는 그 이타심으로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 내가 내 의도가 무엇일까 한번 점검해 보시고요.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요. 내일 6시에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